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중국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드 보복의 부당성, 그리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여기 주한 중국 대사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앙일보 지면을 빌려서 반박 기사를 냈어요.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앙일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싱 대사가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세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을 따라야 한국이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국의 일간지에 기고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공사예요.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마공사가 JTBC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상당히 비하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일본이 잘못하고 있고 일본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는 과거의 입장을 바꾸고 일본과 정상회담 하려고 하고 마치 한일 관계를 갖다가 풀어가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것처럼 무언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그것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강제징용만큼은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여당이었죠. 여당 국회의장까지 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희상안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풀어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정상회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과 일본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저로 잡아주세요. 네. 중국 문제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인데 대선 출마 선언도 하셨기 때문에요.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중국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드 보복의 부당성, 그리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여기 주한 중국 대사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앙일보 지면을 빌려서 반박 기사를 냈어요. 이게 워낙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앙일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공사예요.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마공사가 JTBC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상당히 비하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자의적인 행위다, 이런 나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재빠르게 행보를 했어요. 주한 일본 대사를 갖다가 초치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황이 이러면 굳이 일본을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요미우리 보도를 보면 오늘 아침에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하셔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보도가 또 났어요. 도대체 대중 외교와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루시퍼님 인사해 주셨고요. 주식님 끝까지 속을 썩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오세풍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중 외교를, 대중 외교죠. 대중 외교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대사가,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이렇게 공개 지면을 통해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요,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UN 헌장 2조 7항에도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것은요, UN 헌장 위반인 거예요. 과거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많은 전쟁들이 이러한 국내 문제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분쟁이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법상 원칙으로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의 말에 대해서 그것도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그 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그 말을 비판하고 싶었으면요, 중국의 관변 학자라든가 중국과 뜻을 같이 하는 한국에 있는 다른 학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 공식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국내 정치 간섭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관계도 교묘히 왜곡하고 있어요. 먼저 싱하이밍 대사의 기고 내용을 보면요,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윤 전 총장이 이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국제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뭔 그렇게 잘못된 표현이 있겠습니까? 물론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이 한미동맹을 더 우선시한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한중관계가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까지 약간 과장해서 설명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더 걱정되는 거는요, 일종의 수직적인 한중관계 인식,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묻어나요. 사드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늘상 중국이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가는데, 이 말은 정말 저도 듣고 실소를 자아내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국 친구에게서,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도 경제사회 TV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산동반도에 그리고 만주 지역에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S400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도 다른 레이더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도 걱정이 된다고 제가 유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뤄왔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참 너무나도 과장되고, 한국은 그러면은 중국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중국은 한국을 들여다봐도 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게 중국이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싱 대사가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세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을 따라야 한국이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국의 일간지에 기고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이야기도 했어요. 뭐냐, 사드 3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에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동맹 발전시키지 않는다. 한국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 중국에게 양보한 것 같은 발표를 했었죠. 2017년 10월 31일에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이 사드 3불이 우리 정부는요, 이게 부끄러웠는지
중국과 합의한 게 아니고 그냥 입장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중국 대사가 이것은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한국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 부분은요,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사항을 이렇게 양보하는 합의를 한 거냐? 정말로 단순한 입장 표명이고 중국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이 합의라고 과장한 거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국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고 잘못된 외교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게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에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정말로 합의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의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싱 대사는요,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사드 보복은 끝났고. 그런데 사드 보복 해제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안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표현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 호도는 한국 국내 정치에 간섭하는 행보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중국 문제, 문재인 정부 너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더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중관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충돌하게 되면 한국은 지금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맹 이슈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이 전략적 명료성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것을 해야지 한중관계가 수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일반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평등한 한중관계, 수평적 한중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은 항상 중요한 이웃이라고 이야기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할 때도요, 우리 정부가 대만 문제까지 언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을 나름대로 한미동맹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가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쿼드 정도 언급한 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갑자기 또 친미적으로 행보를 했다가 또 돌아와서는 말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국내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요. 이런 식의 외교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문제도요, 저는 지금까지 외교안보 클리닉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한일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렇지만 한일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될 일정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본의 행보는요, 잘못된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그 소마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지만 소마 대사에 대해서 보다 추방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추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추가적인 외교적인 사안,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그 정도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이 시점에 동경을 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일단 원인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준비하지 않고 일본과 정상회담만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전하려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한일 관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자세를 취했잖아요. 일본이 잘못하고 있고 일본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는 과거의 입장을 바꾸고 일본과 정상회담 하려고 하고 마치 한일 관계를 갖다가 풀어가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것처럼 무언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그것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강제징용만큼은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여당이었죠. 여당 국회의장까지 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희상안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풀어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정상회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벤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일본이 최근에는 갑자기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 정상이 동경올림픽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동경올림픽에 와준다면 일본이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매달리는 모습을 왜 보입니까? 잘못된 방향이에요. 따라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됐고요.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모두가 헷갈리게 되고 있고 또 정말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된 컨텐츠 부분은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상회담 같은 거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정작 세게 나가야 될 때는 세게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한일 관계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그 단추를 풀고 다시 꿰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동경올림픽 방문을 가지고 저 자세를 취한다면 저는 또 잘못하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청와대 설명을 보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는 동경올림픽 가지 마시라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 문제와 일본 문제 다 짚었는데 우연히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피력할 그러한 시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교는요 항상 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지 올바른 외교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익에도 바람직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관계와 일본 관계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가 이 부분을 잘못 다루어왔기 때문에 임기 말에 외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나머지 이러한 무모한 결과가 나왔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잘못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것을 해법을 구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활용한 나머지 이것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됐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외교는요 반면교사 삼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 기조는요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대화는 올바른 대화여야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주변 외교를 갖다가 왜곡시켜도 안 되는데 너무나도 북한 중심적인 외교를 하다 보니까 주변국 외교가 모두 악화된 상황이 되었고 그나마 지금 북한이 자력갱생한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닫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요. 이런 잘못된 외교 정책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의 외교 정책 조언해 드릴 예정입니다.